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현철입니다. IAEA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방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방사능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 0.008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나나 하나를 먹었을 때 받게 되는 피폭량이 0.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내항에서 세슘 기준치 180배가 되는 우럭이 발견됐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우럭을 우리가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피폭량을 계산을 해보면 같은 양의 멸치나 전복을 먹었을 때 받는 피폭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치라는 게 얼마나 낮게 설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흔히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방사능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주위에는 우주가 태초에 생겨날 때부터 존재하던 자연 방사능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여기에 다 방사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도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 몸에는 1kg당 약 100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베크렐이라는 것은 1초에 방사선이 하나 튀어나오면 그게 1베크렐입니다. 우리가 몸무게가 70kg 정도 된다 하면 우리 몸에서 1초에 약 7,000개 정도의 방사선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만 확인하고 나면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IAEA에 후원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IAEA가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IAEA에 후원금 내는 순서를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일본은 3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뭐 심지어는 IAEA가 일본에 의해서 매수가 됐다, 뭐 뇌물을 줬다, 원전 마피아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그런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당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에 방류가 됐습니다. 그때 방류된 방사능의 총량이 지금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1000배 이상입니다. 1994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나라 근해 해수 샘플을 채취해서 방사능을 측정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2011년 이후 거의 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 방출된 그 어마어마한 방사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것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역이 오염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오염수 또는 처리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약 60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에 60만 베크렐 정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류 기준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1500 베크렐 퍼 리터 정도로 바닷물을 가지고 희석을 해서 방류하겠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심해 해류는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그 시뮬레이션에서 심해 해류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해역에 10만 분의 1 정도밖에는 영향을 못 준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후쿠시마 방류 위치가 있습니다. 그 방류 지점에서 약 3km 정도만 떨어져도 강물에 있는 삼중수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강물 수준의 삼중수소 농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후쿠시마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이 780조 베크렐입니다.
이걸 질량으로 환산하면 약 2.2g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30년에 걸쳐서 1년에 0.06g씩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에서도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약 1년에 0.6g 정도 됩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중국은 약 3g 정도 됩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5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매년 5g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80배 정도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 바다에 거의 영향을 못 줄 거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막 방류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연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의 방사능을 바다에 방류하는 거, 이거는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양 방류가 가장 싸기 때문에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싼 방법입니다, 해양 방류가. 근데 이게 가장 싼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라, 농업용수로 사용하라, 공업용수로 사용하라, 심지어는 너네가 먹어라,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든 다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일본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셨다 하더라도 결국 소변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의 일부만 보여줌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고려됐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좀 다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을 증발을 시켜서 방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대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비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방류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장되고 있는 오염수의 70% 정도는 오염수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 핵종들 중에 하나의 핵종이라도 방류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오염수로 분류되고요. 이것이 전체의 7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핵종에 대해서 방류 기준치를 만족하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방사능 핵종에 대해서 방류 기준치를 만족하는 물에 대해서 지금 방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염수는 방류 대상이 아닙니다.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알프스를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서 모든 핵종이 방류 기준치를 만족하면 그때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걸렀는데 또 만족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시 또 알프스로 다시 걸르는 겁니다. 모든 핵종이 방류 기준치를 만족할 때 그때 방류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또 알프스 장치가 불안전하다, 알프스 장치가 고장이 나면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알프스 장치에서 나온 물을 그대로 방류하는 게 아니라 알프스 장치로 걸은 물을 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탱크에 있는 물의 방사능을 측정해서 이게 방류 기준치를 만족할 때만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장치가 물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방류 절차는 그대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시료를 채취할 때 위에 떠 있는 깨끗한 것만 채취해서 검사를 했다, 뭐 이런 또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탱크마다 모두 교반 장치, 이렇게 휘젓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탱크 안에 있는 거를 다 교반을 시키고, 그리고 10개의 탱크를 서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모두 균질화 시킨 다음에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AEA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